하나은행 앞장서서 피같은 고객자산 사기 판매 웬 말이냐. 투자연금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믿고 맡긴 투자자금 돌려막기 웬 말이냐. 투자연금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기치고 옵티머스 수탁사로 사기치고 누가 봐도 사기 집단 하나은행 금감원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금감원은 하나은행 반드시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금감원은 사기 판매 100% 원금 반환 반드시 결정하라, 결정하라, 결정하라.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잠시만요. 첫 번째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미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10일 이미 불공정 거래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먼저 제기했던 불공정 거래 신고 그중에 10개 항목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최근 분쟁 조정, 추정 손해액 방식을 통한 분쟁 조정을 권하는 바,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를 분명하게 입증하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완환을 결정하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인펀드에 이어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에도 추정 손해를 토대로 분쟁 조정 진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피의자 구제를 논하기 전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하나은행에 대한 철저한 종합 감사를 통해 하나은행의 사기와 고객 기망 행위를 밝혀내고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금융감독원의 추적 손해액을 통한 분쟁 조정 의지는 하나은행의 사기 혐의 방조이며,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라.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설계, 운용 및 판매 과정에서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펀드, 의료비 채권에 대한 중개정보 누락, 실현 불가능한 13개월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허위정보 제공, 투자 목적에 반하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 행위 및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의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75명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10가지 주요 항목에 대하여 2020년 7월 10일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내세우며 조기 사태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하나은행의 사기 혐의를 방조하는 것일 뿐이며, 이는 하나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본인의 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일 뿐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기 사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 하나은행의 사기성과 고객 기망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마땅하다. 둘, 불공정 거래 신고에서 제기한 10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올바른 배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반환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사기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펀드의 설계에 관여하며 4%의 고가 수수료를 가르친 한남 어드바이저스라는 유령 회사까지 등장하는 등 사기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올바른 피해자 해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투자 원금 100%의 반환이다. 이 펀드의 최종 정상과 무관하며 현 시점에서 추정 손해액 산정 자체가 무의미한 이유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본 펀드 피해자 구제 차원으로 추정 손해액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전에 본 펀드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서 제기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도 없이 피해자 구제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어설픈 구제책을 폐기하고 피해자들이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 제기한 10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올바른 배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원금 100% 관한 결정을 즉각 시행하라. 셋,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동일한 방식의 가급 배상을 당장 폐기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추정손해액을 통한 분쟁 조정은 이미 하나은행 본 펀드의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사적 화해안 이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편을 들어주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하나은행은 2020년 4월경 본 펀드의 상환 불가 사태에서 사적 화해안을 1안과 2안으로 제시하셨으나 부실 채권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1안은 공범 형의를 갖고 있는 운영사들의 반발로 폐기시키고 가지급 후 펀드 청산 시점에 재정산하는 방식인 2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방식을 금융감독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독립적 감사기관이 아니라는 반증일 뿐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불공정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울 남부지검에 하나은행을 사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것은 이미 하나은행의 이안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가지급 배상하는 추후도 제고할 가치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동일한 가지급 배상안을 당장 폐기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인 기자회견문 듣고 거고요. 여기 기자회견문하고 첨부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자회견문은 이제 다 나갔네요. 혹시 이거 네. 피해액은 얼마예요? 피해 자수랑 현재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19년도에만 현재 통계가 나와서 하나은행이 사적 화해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게 2019년도가 408명, 피해액은 1188억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예전까지 해서 총하면 판매액은 150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2019년도가 1188억으로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까지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지금 확인된 액수인 거죠? 이상하게도 2017년도에 처음 판매를 하고 2018년도에 판매를 해서 모두 다 상환 불가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고
유독 2019년도에 판매된 1,188억에 대해서만 현재 사적 화해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연도별도 아직 산정 안 됐네요. 산정 안 돼 있고 최근에 그게 산정되면 더 많아질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 아까 고소 고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네, 보도됐습니다. 보도됐죠. 네. 언제 그게 보도됐어요? 2020년도 7월 10일 불공정 거래 신고를 집단으로 법무부인의 합류를 통해서 75명 먼저 제기를 하고 그 당월 7월 20일에 형사 고소를 55명 이후에 추가로 22명이 더 불공정 거래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고발 상대는 어디예요?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TRS 증권사, 각 운영사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발인 조사는 있었나요?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8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고소인 조사 고소인 대표로 가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 검찰? 남부지검 갔었습니다. 3번 있었죠. 네. 지금 그동안 그 진척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고 저희 그 형사고소 진행 전에 옵티머스가 먼저 농협은행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 먼저 진행이 되고 아마 11월 달부터라고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 펀드는 어떤 펀드인지 아까 대충 얘기해 주셨는데 이 펀드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진료한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의료비 청구가 되는 거고 그 의료비 청구하는 기간과 실제 받는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내지는 12개월 사이에 이 의료비를 청구를 하고 지방보건관리국이라는 데서 다시 받기까지가 6개월 이상 혹은 뭐 30개월 이렇게 돼서 장기간이 됐어서 그 의료비 채권을 SPV가 설립이 돼서 유동화를 시킨 후에 그 유동화된 데에다가 CMA라고 하는 역외 펀드가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이 역외 펀드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그 매출 그 채권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네. 채권 자체 안전한데 뭐 근데 사기가 어떻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탈리아 스캐너 펀드를 선택하신 분들 자체가 저 역시도 처음 PB센터를 방문해서 선택하게 됐고 소개받을 때도 가장 안전하고 예금이나 적금을 들 것 같으면 예금 적금에 들 것보다 확실하게 원급이 보장이 되면서 지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택할 때도 의료비 채권이고 이것이 의료비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에 해당되어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 지방보건관리국이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률보다는 안전성 면에서는 확실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듣고 저희도 선택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 들어요? 은행에서 당시에 제시한 수익률은 5에서 6%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조기 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래서 조기 상환이 가능한 그 통장에다가 이렇게 뭐 표기가 된 통장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 알아본 결과 이 의료비 채권 시장에는 예산 내에 쉽게 말하면 정말로 예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채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초과한 채권 이 채권들은 벌써 30개월이 넘습니다. 이 채권들은 말은 예산 초과 채권이지만 실제로는 이 채권이 회수가 되려면 법적 진행을 거쳐야 됩니다. 소송을 거쳐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의료비를 선정하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료비에 관련된 채권들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니까 사실은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의료법으로 적정한 의료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채권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 이런 채권들이 벌써 2017년, 16년, 15년부터 전혀 회수도 일어나지 않고 법적 진행마저도 진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량 채권, 쓰레기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의료 채권들의 다량 저희 투자가 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열수를 넘어간 거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잖아요. 네. 그 채권들을 네. 어떻게 다시 투자하신 거예요? 저희 투자금이 맞습니다. 저희 투자금이 저희가 얘기를 들을 때는 의료 예산 내에 투자가 되어 있고 13개월 내에
환수가 상환이 가능한 채권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자체 조사 결과보다 3일 회계법인 실사 자료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의당 배진규 의원실에서 하나은행에게 요구를 해서 그 실사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2019년의 경우에는 아예 악성 채권, 2017년 이전 채권으로 뭐 67%, 뭐 50, 뭐 90% 가까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전부 다 돼 있고 2018년, 19년 채권들도 거의 회수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희 지금 상태가.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 TV한테 받았어요? 얘기를? 저는 압구정동역 지점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수 불가능하다는 개월수 넘으면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는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모든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피해자들을 연대를 해놓고 보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2017년도 상품 제안서와 18년도, 19년도를 다 모두 모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2017년, 18년도에는 의료비 채권 중에는 인버짓, 그러니까 예산 내에 해당되는 채권이 있고 익스트라 버짓, 예산 외 초과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익스트라 버짓은 다 법적인 진행 과정을 거쳐야 되고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직 인버짓에만 투자된다라는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도 2월 달까지만 자료가 있고 동일한 J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 2018년 11월에도 자산운용을 나타낸대요. 2월 달 자료에는 그 자료를 넣고 11월 달 상품 제안서에는 자료를 뺍니다. 근데 일단 거기 시점에서 자료가 있던 없던 소개할 때 아웃이 있다,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할 때는 그 상품 설명 사례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아예 없었습니다. 설명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아예 없었습니다. 설명이라는 건 그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2019년 네네.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설명을 그러면은 인 채권 중에 그거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 결과 보고 자료에는 거의 10% 미만. 아,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줄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닥쳤다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한남 어드바이저 쓰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배진규 의원실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였는데 보내드린 자료. 네, 봤어요. 네네네. 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4%. 네네네. 이 한남 어드바이스는 저희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료였고 왜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파이낸싱 이런 상품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사실 그 자료를 보니까 SPB를 구조할 때도 관여를 하고 실제로 2019년도의 경우에는 18년, 17년에 실사 회계를 안 했으니까 19년도 경우에는 이 회사가 18년도 불량 채권들에 관한 많은 채권을 다시 인수를 하는 지시도 내리고 SPB를 구조화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그 배진규 의원의 의혹 제기를 덕분에 추가 형사고소에도 이 피고소인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설립된 날짜가 2017년도 경이고 2020년 4월에 해산됩니다. 거의 유령 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펀드에 정말 황당하게도 펀드를 설계하거나 또 4%의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량 채권들을 들어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요거 어디 있는 회사예요? 이게 네이버 지도에는 봉은사 근처 어디에 사무실, 네 서울 그 봉은사 근처에, 네 거기 봉은사인가요, 봉선사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코엑스 근처에, 네네 강남 코엑스 근처에서 영업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물론 하나은행의 경우에서도 전혀 몰랐다. 자기들은 CBIM을 통해서 자금이 건네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사회계법인 자료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황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고 4% 이상을 받았고 어떻게 운용이나 혹은 뭐 이 설계 구조에도 참여를 했고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 사람들을 형사 고소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하나은행 판매사입니다. 그러나 한남이 뭔 역할로 받은 거라고요? 4%를? 지금 그 역할에 대해 4%의 역할에 대한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은 그 제작 판매사도 1.6%, 보통 운영사는 0. 몇 % 이렇게 받으니까 왜 받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몰랐습니다. 껴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전혀 몰랐습니다. 투자자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도 요게 껴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고 저희가 더 분통 터지는 일은 하나은행이 만약에 이 회사와 연루되지 않았다면, 하나은행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형사고소를 해야 될 당분인이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 침묵으로 방관한다는 것은 하나은행과 이 회사가 바로 연결됐다는 공범의 반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자기들이 모른다는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펀드 투자할 때 돈이란 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 아까 운영사든 판매사든 그 요율 떼고 전달되면 그 4%에 대한 공백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나 그러면? 그게 저희가 제일 답답해 여기는. 그래서 이번 종합감사 이런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고 팔수록 이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0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판매사는 그저 몰랐다는 말로만 이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걸 밝혀주시기를 반드시 촉구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저기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여기선 뭐래요? 이거는 뭐래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불공정 거래 신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 사실은 이제 언제 제출하셨어요? 7월 10일 날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이 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찰도 협조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금감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지금은? 법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기는 형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기라고 혐의를 인정하기까지는 아마 검찰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은행이 알고 있었고 주도했고 공범이었다라고 하는 건 OEM 펀드라는 걸 밝혀낸다거나, 하나은행 외에 다른 수탁사라든가 아니면 TRS 증권사라든가 이에 의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다 전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래요? 아직까지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감원 분쟁조국 2국에 지금 간담회를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 다음 주 정도에 직접 만났고 저희들이 제기한 이런 불공정 거래 신고 10가지 항목과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들어보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뭐 공무원한테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과도 겹치고 1차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0가지 저희들이 제기했던 내용, 그 내용에 관한 얘기들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금감원을 통해서 저희가 불공정 거래 신고 내역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은행을 통해 진행된 3일 회계법인 실사 보고서의 전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투자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한남 어드바이저스라고 하는 유령 회사, 이 회사가 47억이라고 하는 투자금의 4% 높은 수수료를 받은 그러한 혐의, SPB 구조화와 오리지네이터 역할로 설계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악성 부실 채권, 기간상 2017년 이전 채권과 또 성격상 지금 전혀 법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 이런 불량 채권들을 구매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한남 어드바이저스라고 하는 의혹.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매사가 이 한남 어드바이저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은 바로 공범의 반증이다. 따라서 하나은행과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본 펀드에서 각 펀드별 자산운용사의 작성 운용 보고서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내용은 전부 TRS 증권사와 역의 펀드 사이 혹은 신탁회사 사이 자금 운용 거래 내역, 신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펀드별 지주탁 재산 명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따른 바 펀드와 펀드별 SPV 사이에는 라임 1호 펀드 혹은 라임 S1호 펀드, 이러한 펀드들에 대한 돌려막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는 오티머스의 수탁사로 불법적인 대위 변제까지 저지른 하나은행에 관해서 분명히 국내 펀드의 돌려막기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위험성 높은 정황을 반드시 밝혀내서 금감원이 이러한 부분의 의혹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본 펀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3개월 조기 상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3개월 조기 상환에 관한 경우에는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안서 내용 상에 보면 이 펀드가 상환되기까지는 2가지 단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간은 18개월까지 전혀 운영사들은 채권을 보유하고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19개월부터 현금을 회수해서 상환이 가능한 구조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24개월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13개월이라는 상환 기간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고 펀드 구조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펀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고 한다면 TRS 증권사에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어야 하고,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개월 조기 상환에 대한 돌려막기의 정황이 이미 그 포트코리아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직원을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펀드는 운영사의 운영 결과로 상환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이 임의로 13개월이라고 하는 상환 기간을 설정해서 13개월의 신규 모집 자금을 모집한 후에 13개월의 상환 기존의 펀드들을 상환을 한다는 1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은행이 임의로 설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돌려받기 펀드였다라고 하는 녹취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불공정 거래 신고서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형사고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펀드에 대해서 사기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계약 취소, 원금 100% 상환이라고 하는 올바른 배상을 내리지 못한다면 금감원은 부실감사이며 하나은행은 사기 집단일 뿐입니다.